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 경제브리핑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급락했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미국의 고용 지표에다가 일부 유럽 국가들이 재정 적자 우려감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급속도로 위축시켰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올 들어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시호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KB금융 등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동반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 강세였던 한국전력과 현대자동차 등 전기가스주와 자동차주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2.32% 내린 75만 8천 원에 개장한 이후에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3.7%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밖에 전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상으로는 대부분의 종목들의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7%나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금융이 5.5%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밖에 외환은행 역시 4%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주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기아차 역시 2.6%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와 S-오일, 삼성 SDI가 일제히 3%대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이 약보합권에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5.8%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SK가 4.3% 조정받으면서 82,800원 선에서 오늘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 역시 4% 하락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역시 4.5% 정도 조정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GS가 약보합권에 들어서 있고요. 한화가 5.8% 급락, 고려아연 역시 5.03% 하락하면서 17만 원 선에서 오늘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웅진코에 역시 5.9%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상으로 전 종목이 하락하고 있죠. 이어서 코스닥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상으로는 할인만이 1.5% 선방하면서 오르고 있을 뿐 전업종이 내림세입니다. 서울반도체와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 태용, 메가스터디 등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7%나 낙폭을 키우면서 최근 들어서 계속된 낙폭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이 5% 하락하고 있고 포스데이터 역시 6.7%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가 연일 약세네요. 오늘도 6%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KDC가 2.3% 오르면서 5,730원 선에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대부분 낙폭을 크게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오세미테크가 9%, 10%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이 1.5% 오르고 있는 반면에 현진소재는 7%나 급락을 하고 있고요. 디지텍 시스템 역시 6% 하락하면서 22,900원 선에서 오늘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호가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 마감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유럽발 악재로 급락했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에는 외국 악재가 작용하면서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9%나 급락했습니다. 한 47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1569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밤 사이 유럽 증시는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재정 악화 우려로 급락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고용지표 부진까지 겹치면서 3%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외부 악재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개인이 매물을 던지면서 급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장중 3% 이상 크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9포인트 하락한 1567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493포인트로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 역시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어제보다 18포인트 내린 497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소폭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4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돌아섰지만 외국인들이 2,200억 원이 넘는 차익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오늘 증시는 상승으로 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나흘 만에 매도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매도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개인들은 6거래일 연속 오늘 순매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중에는 순매도로 전환을 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주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220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고요. 기관 역시 매도에 동참을 했는데요. 5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들이 245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이끌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오늘 전업종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있는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형주가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금융과 전기, 전자, 기계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졌고요. 경기방어업종인 철강, 금속과 유통, 건설, 통신업종들에도 약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약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운수장비업종도 1.7%나 조정을 받았고요. 전업종이 1% 이상이나 급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큰 하락폭을 보였던 업종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의 재정 위기 우려에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증권주들이 동반 급락했는데요. 증권주를 중심으로 오늘 금융주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주식시장의 조정이 이어지면서 증권사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금융이 5.5% 하락했고요. KB금융이 6.7%. 조정을 받으면서 47,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HMC 투자증권 등 증권주도 일제히 4% 이상의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전기전자 등 경기 관련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는데요. 삼성전자에서도 3.3%나 낙폭이 나왔고요. LG전자도 3.5%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 SDI,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하이닉스 등 대형 IT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있는 종목들도 일제히 내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상한가까지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차이나하우란 리사이클린이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 급등했습니다. 차이나하우란은 상장을 위해 홍콩에 설립된 지주회사인데요. 코팅 백판지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와 폐지를 수거해 분류하고 판매하는 회사 등 두 개의 자회사를 중국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 장비 업체인 코콤이 폭락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틀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콤 관계자는 주가가 특별하게 상승할 만한 사항은 없다면서도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온 발광 다이오드 사업 등의 진척 사항이 좋아서 그 부분이 최근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전문기업인 선도소프트가 스마트폰의 지도정보 서비스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가 2%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증시 상황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89% 조정을 받았습니다. 105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엔화가 유로화와 달러에 비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실적 악화 우려감에 수출주가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제유가 금속 가격 하락 소식에 관련주들에도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중국 상위 종합지수는 3주째 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특히 원자재 가격 하락에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구리 생산업체인 장시구리가 3%, 바오산 철강이 2% 이상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 하락세인데요. 항생지수가 3% 가까이 내리고 있고 홍콩 H지수 역시 3.6%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과 자원주들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77원대로 폭등하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이후에는 상승폭을 조금 줄여 나가면서 1170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러화 강세로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오면서 거래 초반의 상승폭은 일부 반납한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어제보다 25원 10전 폭등한 1176원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어제보다 20원 이상 급등한 것은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처음입니다. 환율은 곧바로 1,177원 50전까지 상승폭을 소폭 늘리더니 수출 기업들이 꾸준한 달러 매도 물량과 역외 세력의 달러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1,169원 선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후 환율은 한동안 1,170원 선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유럽과 중국발 악재로 외환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의 채무 상환이 4, 5월에 모여 있어서 당분간은 불안감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환율이 치솟을 때마다 대기하고 있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와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19원 올랐습니다. 1,169원 90전의 장을 마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증시 마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급락했습니다. 어제보다 3.05%, 49.30포인트 하락한 1567.12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폭을 면치 못했는데요. 어제보다 3.65% 내렸습니다. 497.37로 장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미국과 유럽발 악재에 폭락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을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증권의 홍승현 연구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외 악재로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며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밤사 뉴욕 증시는 무려 2.6%가 넘게 급락했는데요. 이날 시장에서는 그리스에 이어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가 부도 위기감이 증폭된 가운데 개선이 기대됐던 고용지표도 부진하게 나오자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고 다우지수는 겨우 만선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이에 시작부터 급락이었습니다. 외국인은 다시 매도세를 보이며 장 마감 까지 2,900억 원가량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이 장중 매수로 돌아섰고 기관은 2,400억 원가량 순매수로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9.3포인트나 하락한 1,567.12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포스코와 한국전력,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수 급락과 함께 증권주도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닷새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하며 단번에 500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유럽발 악재와 미국 고용지표 부진 여파의 급락세로 출발한 후 개인의 매수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맞선 가운데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8.86포인트나 하락한 497.37로 마감됐습니다. 네,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 우려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에도 폭격탄이 떨어졌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국내 증시에도 이 같은 하락장이 계속될 것인지 염려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슈는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 국가의 재정 악화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고용 회복 둔화 우려로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럽 국가들이 재정 악화로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신 EU 연합이 이들에게 금융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부 국가의 재정 위험이 여러 국가로 쪼개져 분산 가중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미 주요 국가들의 재정 적자 증가 수준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확대는 정부의 경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가용정책 여력 축소로 인한 대응 능력 둔화와 함께 향후 재정 건전화 기간이 길어져 장기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시에는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분산하여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에 크게 반영할 리스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고용지표인데요. 중국의 긴축정책 전환으로 인해 향후 미국의 경기 모멘텀, 특히 미국의 고용 동향이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는 것을 세계 경제 양측인 중국과 미국의 경기 모멘텀 사이에 간극이 벌어진다는 것과 동기간 동안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제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만 가지고 현 시점에서 미국의 고용 회복이 많이 후퇴한다던가 혹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는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주가의 반응을 살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이 많이 빠져서 다음 주에 반등한다면 이제 다음 주 시작하자마자 매수세가 조금 유입될 것도 같지만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투자 심리는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중국의 긴축 정책으로의 전환과 미국 금융기관의 규제, 또 4분기 기업 실적 예상치 하회 등 결론적으로 현 시점은 수급과 실적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 리스크는 이미 노출된 악재였지만 시장을 이끌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터져나와 시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는 회복 이후에 확장 단계 진입 직전입니다. 경기 판단상 평균 이하의 밸류에이션은 매력도가 부각되는 시기라고 보이는데요. 단기 악재 소멸을 위해서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방안 제시가 필요해 보이며 궁극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전환하는 변수는 미국 고용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간 미국 일자리수 확대가 10만 건 이상이 되는 시점이 주요 변곡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은 악재들의 진정 여부를 살피며 시장에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에서의 1월 실업률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대증권의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과 미국 정부가 도요타 자동차의 하이브리드카인 프리우스의 제동장치 결합에 대해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도요타가 일본과 미국에 판매한 프리우스 약 27만 대를 리콜한다고 오늘 리온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요타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미국 교통부에 프리우스 리콜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동장치 결함 원인으로 추정되는 미끄럼 방지 자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도요타 측은 프리우스 수리 기간에도 미국에서 프리우스의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수입된 도요타 프리우스는 모두 540대가량이며 국내 수입사인 한국 도요타 자동차는 아직 공식적으로 리콜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본사의 리콜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구인, 구직 사이트에 등록한 구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최대 18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구직자가 빈 일자리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 1개월 경과 시 30만 원, 6개월 경과 시 50만 원, 12개월 경과 시 100만 원 등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중기 취업장려금은 이달 10일 이후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원되며 1,000억 원가량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구직자들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의 생계비 대부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생계비 대부의 상환 기간은 현행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되고 이자율도 2.4%에서 1%로 인하됩니다. 유럽발 경제 쇼크로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덩달아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의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오늘 오전 1.17%포인트에 거래돼 어제보다 0.09%포인트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11일 0.76%포인트까지 내려가 영국 같은 선진국보다는 낮았지만 불과 20여일 만에 50% 넘게 오른 셈입니다. CDS 프리미엄은 외화 표시로 발행한 채권의 부도 가능성에 대비해 책정된 수수료로 수치가 낮을수록 대외 신용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가 현행 만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노동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하고 입양 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부칙을 통해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했습니다.
이로써 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6세 이하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과는 달리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3% 이상 급락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단기 악재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에도 촉각이 곤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표들 꼼꼼히 챙겨보시고 다음 주 투자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